식사하셨나요? 못 하셨어요? 예. 점심 드셨어요? 다행이네. 예. 점심이라도 드셔서. 시간이 7시니까 저녁 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 그죠? 예. 시간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김용준이라고 합니다. 저희 대학이 화신사이버대학교 들어보셨나요 혹시? 진짜요? 어떻게 들어보셨지? 소문 안 냈는데. 네네 맞아요. 훌륭하십니다. 성함이 예. 기억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부산 경상전문대학 좀 많이 아시고 그다음에 부산 외국어고등학교도 많이 아시는데 화신사이버대학교는 잘 모릅니다. 같은 법인 안에 있는 학교고요. 요즘 이제 사이버로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벌써 10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사이버대학 4년제 사이버대학입니다. 혹시라도 고졸이신 분들은 4년, 문대졸 이상, 대학 석박사 하신 분들은 2년 하시면 사회복지사도 딸 수 있고 평생교육사라든가 한국어 교원 또 몇 개 더 있었는데 저희과 말고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예. 그래서 그런 국가 자격을 이제 따로 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기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지금 아까 입시처장 얘기했는데 제 입시장 안 한 지 좀 됐고요. 지금은 지금 이제 기획처가 있습니다. 기획처가 있고 그래서 입시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저희들 학과에 대한 입시는 이제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입시처장 안 하니까 타 학과 무슨 자격증 있는지 사람이 점점 자연스럽게 잊어도 되겠죠. 다른 게 이제 아마 그 사이에 또 머릿속에 들어와 있겠죠. 지금 이제 문화복지사 관련해서 문화복지법제론 또는 정책론에 관련돼서 수업을 하고 있고 제가 이 문화복지라는 거 2011년, 12년 이때 부산에 이제 문화복지 협회 막 만들고 할 때 그때부터 관여하면서 관심을 좀 가지게 됐고요. 제 전공은 사회복지입니다. 사회복지. 근데 이제 왜 문화복지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됐느냐? 사회복지 전공자가 왜일까요? 천천히 받으셔도 됩니다. 왜 사회복지인데 문화복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됐을까요? 왜 그럴까요? 사회복지에는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건가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최선이 아니면 또 차선을 선택하는 그런 것도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로 아무리 뭘 해도 부산시 이런 데서 불러가지고 잘 안 해줘요. 그러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게 이제 제가 그 문화복지 관련된 부분, 사회복지 안에서도 이제 어떤 정신적인 영역을 좀 더 우리가 열심히 낮에 이렇게 일하시고 저녁까지 와서 공부를 하게 되는 이유는 사실 사회복지보다는 문화복지에 저는 가깝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를 더 꾸준히 일해봐도 잘 뭔가 다 100% 못 받아들이고 또는 100% 다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봉사활동도 해보고 그래서 돈을 썰어도 가보고 다 해봤는데 별로 다 재미없어. 그 다음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인문학 강의 들으러 가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인문학 강의 들으러 갔더니 거짓말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실천하러 가는 거예요. 실천. 그 다음 실천하러 가는데 어떤 실천이냐면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학교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그 전에 이렇게 단체 활동에 못 이겨서 예를 들자면 회사에서 하는 봉사활동에 내가 반드시 가야 되니까 가서 그래 이 봉사활동 되게 괜찮네 이 정도 만족감이 50% 정도라면 내가 스스로 인문학을 공부하고 이런 문화복지를 공부하고 나서 내가 재밌는 게 뭘까 이런 걸 찾아서 그 다음으로 가보는 부분들은 아마 훨씬 더 많이 만족도가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역들을 왜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거 되게 좋네 야구장 왔더니 야구 구경했더니 좋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기에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왜 그게 좋은지 왜 좋을 수밖에 없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사회복지 전공을 하고는 있지만 주로 관심 가지고 있는 건 이제 문화복지에 관련된 거다. 제가 저희 이제 행사 이렇게 사회복지, 문화복지 이렇게 행사하면 학과 소개할 때 맨날 그래요.
사회복지학과는 무슨 학과다? 잘 노는 거 만드는 학과가 사회복지학과다. 왜냐하면 노인 재가센터 거기 다 어르신들 가면 뭐합니까? 놀잖아. 재미없어서 안 간대잖아. 재미있는 곳에 가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프로그램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뭐 서예교실 그게 재미있는 분들만 서예교실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재미없는데 참여 안 하잖아. 무슨 노래교실 재밌으니까 참여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100세 시대 들어보셨나요? 120세도 들어보셨나요? 아, 준비하고 계세요. 120세. 지금 120세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20세. 인간이 약간 생물학적으로 살 수 있는 한 120세 정도는 뭐 다 살 수 있대요. 희망을 가져보십시오. 예. 얼마나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가 이제 핵심이겠죠. 그러면 100세 시대를 준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나는 돈, 1번 돈.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1번 돈. 2번 건강. 또 뭐가 필요합니까? 행복감? 즐길 거리. 예. 즐길 거리. 그러면 돈하고 건강하고 둘 중에 하나만 하라면? 돈. 역시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돈을 희망합니다. 이게 연령대가 나와요. 건강하면 90. 이 정도 되면 건강입니다. 건강. 예. 그게 아니면 일단은 돈이죠. 돈. 재정적인 부분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통계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돈이 많아지면 행복감도 이렇게 높아진다. 1번. 맞을까요? 아니면 2번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 떨어진다. 2번. 3번도 있어요. 예, 3번도 있어요. 올라가다가 쭉 간다. 3번. 예, 3번. 예, 3번이 맞대요. 어쨌든 올라가다가 이렇게 쭉 간대요. 이렇게. 다들 다 경험이 있으시죠? 한 10억씩 벌다가 연애 한 1000억씩 벌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행복감이 어떻습니까? 1000억 벌 때나 뭐 2000억 벌 때나 별로 잘 못 느낀다는 거지. 왜냐면 이걸 뭐 내가 쓸 시간도 없고 1000억 언제 쓰겠어요? 쓰잖아. 맞죠? 그 뭐 다 벌어가지고 언제 쓰겠어? 사회에 좋은 일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다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행복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돈하고 비례해서 어느 정도는 올라가게 돼 있어. 어느 정도는. 근데 이제 그 일정 수치를 개인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몇십억 넘어가고 나면 이렇게 쭉 간대요. 왜냐하면 뭐 1000억 벌어봐야 1000억 벌려면은 제가 봤을 때 한 달에 한 번 놀기 쉽지 않을 거예요. 1000억 정도 벌어가지고 유지하려면. 그러면 이제 써야 되는데 못 쓰잖아. 그럼 또 1000억을 또 벌었어. 100억 벌다가 1000억 벌면 좀 기분 좋을지 몰라도 1000억 벌다가 뭐 2000억 번다 해서 과연 스트레스는 엄청 커지겠죠. 규모 커지면. 그럼 뭐 또 더 올라가서 1조. 와, 좋다. 맨날 무슨 생각 하겠냐고. 돈 버는 생각만 하겠지. 그게 맞죠. 그래서 그게 나쁘다 좋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러면 앞으로 당신 뭐 할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뭡니까? 1년 남았어 당신.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 1조 있는데 1년 남았대. 그럼 뭐 2조를 벌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그때부터 놀겠지. 어떻게 놀지. 근데 그때부터 놀면 잘못하면 같이 놀 사람이 없어. 그다음에 놀 줄 잘 몰라. 여기 계신 분들은 다행히 노는 걸 찾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말에 별로 찾은 놀이가 핸드폰 보는 것밖에 없어요. 거의 핸드폰. 그래서 제가 맨날 이 수업하면 말씀드리는 게 취미생활을 한 100개쯤 가지고 있어야 된다. 100개쯤. 비 오면 하는 거. 비 안 올 때 하는 거. 방에서 하는 거. 바깥에서 하는 거. 막 주변에 한번 경험칙으로 보세요. 둘러보면 팔방미인들 있잖아요. 내 주변에. 또는 나보다 한 대 위에. 이렇게 봤을 때 장수는 누가 하느냐. 장수는 누가 하느냐. 그런 부분들도 경험칙으로 우리가 잘 알아볼 수 있잖아요. 평소에 이렇게 맨날 조금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취미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일까? 돈을 많이 번 사람일까? 뭐 그런 거 생각해보면 우리가 대입해보면 알잖아요. 옆집 개똥이 엄마. 맨날 걱정이야. 저 집에 돈 많은데 맨날 걱정하고 있어. 아들 걱정, 남편 걱정.
그 정작 본인은 아파. 이런 경험이 많은지 옆에 맨날 뭐 춤추러 가고 노래 부르러 다니고 막 그래. 이거 행복한 것 같아. 과연 우리는 그러면 한 1년쯤 남았다 만약에 그럼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를 선택하라 그러면 그때부터 1년 놀아야 되는데 1년 남았으면은 지금 여기 와서 수업 듣겠습니까? 안 들어야. 그래 같네. 맞죠? 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뭐 여행을 갔다 와도 뭐 몇 군데 못 갈 거 아닙니까? 한 달 내도록 여행을 갔다 와도 한 나라를 한 번씩 옮겨 다니는데도 한 달 갔다 오면 30개국밖에 못 가는데 한 석 달은 가야 100개국 갈 수 있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과거에 1970년, 60년 아세요? 격동에 뭐 이런 거 그때 다 안 태어나서 잘 모르시죠? 80 이후만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때 했던 경험들, 그러니까 복지라고 하는 것. 저녁 오늘 안 드셔가지고 다들 기분이 좋잖아요. 1970년대쯤 되면 저녁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일 아침도 못 먹는 거 아닌가. 끼니 걱정할 때잖아요. 근데 요즘은 누가 밥 사준다 하면 뭐 고민해보고 한번 갈까 말까? 누가 뭐 저녁 두 끼 사준다고 가실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근데 어떤 영화를 보러 가자거나 아니면 문화 공연을 가자거나 지난주에 무슨 부산에 여기 센텀에 바마 미술 전시회 1년에 한 번 하는 거 뭐 그런 전시를 가자거나 하면 가겠지만 여기 앞에 가서 둘이서 왕갈비탕 3그릇 먹자 이러면 막 그 듣는 순간부터 절대 다시 니는 안 만난다. 진짜 해롭다. 이런 생각하겠죠.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질이라는 수준이 굉장히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1960년대, 70년대는 제일 기본이 사회복지에서 의식주겠죠. 그래서 뭔가 쌀을 이렇게 동사무소 준다거나 이런 형태로 했다면 바우처 이런 형태로 이제 주고 있죠. 그 바우처 가지고서 어떤 프로그램을 살 수 있는 거죠. 문화 바우처도 있을 것이고 스포츠 바우처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70년대 관점에서 보자면 복지를 이렇게 행해 주는데 수급자분들이 이거 가지고 밥은 안 먹고 문화공연 보러 갔다. 이해할 수 없겠죠. 근데 지금의 관점에서는 밥을 안 먹고 뭐 문화공연을 보러 가는 거 진짜 잘했다. 내도 안 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그거는 왜 그럴까는 이제 여기에 나중에 왜 그럴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즘 저기 행복감이 어때요? 많이 높아요? 작년에 비해서. 2023년 1월 1일에 비해서 벌써 1년도 넘었네. 2023년 1월 1일은 기억도 안 나죠? 뭐 했는지. 해를 봤는지 안 봤는지 어디 뭐 해돋이 보러 가셨습니까? 기억 안 나요? 진짜로? 저는 보러 갔는데 뭐 해는 안 보고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그만큼 이제 빠르게 시대가 막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화복지라는 게 우리가 OECD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그 이전부터 좀 나오곤 있었지만 문화복지에 대한 얘기들이 막 나오게 됐어요. 그럼 OECD에 가입하면 선진국입니까? 그런 회원국 되면 선진국일까요? 대한민국 선진국입니까? 아니요. 누가 아니요. 고개 돌려가지고 못 봤어요. 예. 아니요. 예, 저하고 뭐 비슷한 생각이죠. 예, 아니요. 그 다음에 기다. 선진국이다. 기다. 기다. 뭐 후진국일 때 경험 많이 해보셨어요? 맞죠? 굉장히 나뉘죠. 굉장히 나뉘게 되고 이제 이 OECD를 기준으로 봤을 때 2010년, 8년 뭐 이때까지만 해도 선진국의 기준은 돈이었어. 전 돈 좀 많아 보입니까? 까베. 예, 그닥이에요. 이러면 이제 선진국에 OECD 못 들어가는 거라 이래 되면. 근데 이제 조금 OECD 들어가려면 그때는 이렇게 사람 인자 달린 차 타고 막 이렇게 다니면 그냥 들어갔던 건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은. 근데 지금은 어떻냐면 사람 인자고 뭐고 뭐 모르겠고 그건 기본이고 봉사활동 몇 번 했느냐. 너 남들을 위해서 뭐 헌혈이라도 해봤냐.
뭐 적십자 회비 내봤냐? 막 이런 것들을 막 따져서 그 다음에 너가 행복하다고 느끼냐 스스로. 니네 직원들이 그 삶의 질의 만족도가 그 동종업계에서 한 10% 안에 들어가느냐?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을 본다라는 걸로 바뀐 거예요. 선진국의 개념이라는 게. 그냥 경제력만 이렇게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맨날 나오면 그거 하잖아요. 무슨 대한민국이 어떤 삶의 질이 퍼센트로 따졌을 때 몇 번째쯤 될까? 35개국 중에 몇 등입니까, 우리? 저도 몰라요. 보통 한 35등 이래 하죠. 40개국 되면 우리 40등 하는 거야. 그 다음 무서워서 못해요. 100개국 하면 혹시 100등 할까봐. 그 정도로 자살률도 높고 행복감에 대해서는 엄청 낮게 생각한다는 건 거예요. 근데 다들 뭐 선진국에 진입했고 몇만 불 막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거라 했잖아. 맞잖아요. 그렇게 앞만 보고 막 달려왔잖아요. 근데 결과가 와보니까 어때요? 좀 더 달려가야 되나? 한 7만 불쯤 가면은 행복할란가 그러면? 7만 불쯤 가면 시간당 한 3만 원씩 받고 그럼 월급 한 1,000만 원 한 사람이라면 괜찮다 맞지? 주 4일 근무하고 여기 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완전 눈에 이제 레이저 나오는 것 같아요. 눈에서 저희 미쳤나 완전히 거예요. 시간당 지금 뭐 3만 원 정도 과연 그걸 이제 버텨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의 경제력에 있는가, 우리가 과연 선진국에 있는가 이런 판단들을 충분히 내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어떤 게 잘 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잘 살기 위해서 이제 이런 문화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뭐 백화점 문화센터의 프로그램 참여해 보셨죠? 아니면 뭐 동사무소 같은 데도 해보기도 하고 주변에 가면 무슨 평생 학습관 이런 데 저는 애들 데리고 뭐 강클릭 해야 돼요. 강클릭. 워낙 많이 이제 오니까.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 프로그램에. 근데 왜 그렇게 이제 많이 달라졌을까? 사람들도 아는 거죠. 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조금 건강해지고 재밌고 그 다음에 공짜고 그 다음에 이 공짜는 내가 낸 세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잘 아는 건 거예요. 그 프로그램들이 민간하고 경쟁해도 괜찮은 프로그램들이에요. 왜? 이미 돈은 누군가가 지불했으니까 세금으로. 나는 참여할 뿐이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옛날에 그 전두환 아저씨가 대장으로 있을 때 그때 맨날 이런 거 뭐 걸어놨잖아요. 뭐 국정기조 거기 혹시 뭐라고 적어놨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때 국정기조 그때 안 계셔서 잘 몰라요. 너무 어려가지고 기억이 안 납니까? 네. TV 보면 뭐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때 무슨 뭐 문화 관련된 것도 막 적고 뭐 복지사회 구현 문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막 했다고. 그 당시에도. 그런데 이제 물론 그 앞에도 당연히 그렇게 했죠.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박정희 시대 때는 그냥 법은 다 있었어요. 이미. 법 다 있었는데 법을 집행 안 하고 지키지 않았을 뿐이지. 법이 없었던 건 아니야. 뭐 그 당시에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헬멧 안 쓰면 또는 자동차 타고 가는데 벨트 안 하면 잡았습니까? 안 잡았겠지. 요즘은 벨트 뭐 이렇게 다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다음에 음주. 뭐 요즘도 하시는 분들 간혹 TV 보면 나오긴 하던데 잘 안 하잖아. 거의 이제는 거의 잘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이제 계속 이 변화되어 오는 것들이 있다. 그런데 그 변화가 문화복지라는 게 이렇게 막 생기려면 제일 1번으로 돼야 될 게 있어요. 1번으로 돼야 될 게. 그게 뭐냐면 법을 일단 만들어야 돼. 법을 만들어서 자, 이 의자에 앉는 사람은 왕이 되는 거야 라는 법을 만들어야 여기 앉았을 때 왕이 되는 거지. 그런 것 없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건 거야. 그럼 왜 그러냐면 그냥 내가 왕이야 하면 끝이잖아. 안 그러면 뭔가 지켜져야겠죠. 그래서 법을 만들고 그 법 안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조직의 구성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법률들이 문화복지라는 얘기를 우리가 좀 듣기 이전부터 당연히 있었다. 그 어떤 뭐지 서울 가보셨습니까? 서울. 네. 아 가보셨어요. 예. 이 서울에 가면 뭐 부산도 마찬가지겠죠. 큰 건물 앞에 가면 조각상 같은 게 막 있잖아요.
그거 왜 있어요? 법으로 규정해 놓은 거예요. 법으로. 니네가 뭐 이만큼 세금으로 이렇게 내든지 여기다 이만큼의 금액을 해가지고 이런 걸 조성하든지 그런 게 다 있는 건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와 좋다 이러면서 그거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법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와 좋다 하게끔 만들게 강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근데 문화복지란 말은 좀 많이 들어보셨어요? 대답 안 하시기로 했습니까? 여기 와서 들어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라는 말도 우리가 단어를 문화라는 말은 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에 하나 더 붙일게요. 여가 문화복지 하면 조금 이해가 빨라. 그래서 처음에 문화복지사 할 때도 지금도 뭐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가 문화복지사 뭐 이렇게 하자라는 얘기가 많아서 확실하게 느끼게끔. 근데 이제 또 한편에서는 여가자를 빼자. 그냥 문화복지사로 해서 진행하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래 지금은 이제 그 문화기본법 들어보셨습니까? 법이 있어요. 법을 만들어 놨어요. 벌써.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문화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하겠다. 저기에 원래는 문화복지사를 이렇게 한 꼭지 넣으려고 했는데 문화복지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명확한 명칭의 문화복지사는 없어요. 문화복지 전문 인력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고 부산시에서도 2015년쯤인가 14년 뭐 이때쯤에 문화복지사를 이렇게 민간에서 했던 분들을 몇 분 채용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맨날 노는 거 만드는 거야. 노는 게 제일 좋아. 있잖아요. 노는 거 맨날 만드는 거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게 이제 조금 더 한편으로 가면 잘 풀어서 가면 뭐냐면 문화재단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들. 지금 남구 혹시 사시는 분? 여기 남구 아닙니까? 여기 남구죠. 남구 사시는 분. 남구는 문화재단 있습니까? 안 사는 걸로. 예. 금정은 문화재단 있어요. 금정 문화재단. 맞죠? 그 프로그램 엄청 많이 해.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프로그램 많이 해. 진짜 바람직해요. 그 다음에 부산 진구 사시는 분. 부산 진구에 문화재단이 있어요. 진구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도 프로그램들 많이 하는데 제가 남구는 지금 아리까리한데 어쨌든 제일 많이 하는 데는 금정이 제일 먼저 해서 금정이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금정 문화회관에 무슨 브런치 음악회 뭐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 하여튼 뭐 다양한 걸 해요. 그래서 자주 가서 이렇게 많이 봤어요. 많이 보면 좋은 줄 알고 그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들이 있고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은 우리가 조금 아시는 게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복지관에서 일한다거나 또는 동사무소에서 일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문화복지사들은 뭐냐면 그 사회복지사 영역 중에서 문화와 관련을 가져와서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뭐냐면 어떤 동사무소에서 아까 서예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쌤한테 언제 시간 돼요? 요즘에 이러겠지. 월요일 날 된다 그러면 월요일 날 쌤 10시부터 12시 돼요. 오케이. 공고 딱 붙이는 거야. 방을 붙여라 해가지고 딱 붙이면 10시에서 12시 되는 사람도 오는 거야. 지금은 약간 그런 식이에요. 그게 아니라 수요조사를 하겠죠. 서예를 하는데 어떤 채를 쓸지도 좀 고민해 봐야 되고 뭐 캘리그라피 형태로 할 건지 아니면 전통 서예로 할 건지 뭐 어떤 걸 할 건지를 조사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상적인 건가요? 정상적인 과정. 사회복지 이렇게 하잖아요. 사회복지는 다 수요조사 하잖아요. 무슨 민간 물어보거나 전국민 수요조사를 한다거나 통계 낼 때 전화 와가지고 물어본다거나 다 해요. 만들어지는 부분들인데 문화복지는 현재는 그런 부분들은 엄청 약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 아까 돈을 이렇게 빡 벌어도 어느 순간 행복한 건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더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는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해봐야겠죠.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뭐 문화가 어떻다 저렇다. 저 한자 보이십니까? 한자.
맨날 와서 제가 써먹는데 이거 이 한자 보셨어요? 법대로 해라. 법자예요, 법자. 법자. 그래서 지금은 얘만 남아 있잖아. 이거하고 이것만. 여기 물로 가둬서 해자를 파서 그 안에 가두잖아요. 죄를 지으면 못 나오게. 그렇게 했던 게 법자예요. 이 물에 이렇게 가둔 거예요. 이렇게 못 지나다니게. 그게 이제 법에 대한 얘기인데, 줄이는 건 똑똑. 제 학교 거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가두어 두기 위해서. 우리 성, 오사카 성 가보셨습니까? 거기 가면은 해자가 막 엄청 크잖아요. 보트 타고 건너야 되나? 하여튼 엄청 크게 몇 미터 되죠. 몇 미터. 깊이도 몇 미터 되고. 그런 것처럼 이제 해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법이 이전부터 쭉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전부터 계속 있었고 문화기본법을 만들게 됐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우리가 가다 보면 무슨 청소년 어의 집 뭐 이런 거 보셨습니까? 그런 시설들이 이런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도서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활용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때 만들 때 우리나라 법이 뭐 대부분 그래요. 그냥 일본 거 들고 와가지고 이름 붙이고 내용은 해석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넣어놔요. 이름 붙이고 해석해서 넣고 그 다음에 조례로 만드니까 뭐 저쪽 옆집에서 뭐 하니까 요즘 제가 뭐 비난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부산에 뭐 전국적으로 열풍이 이런 게 뭡니까? 맨발 걷기. 그러니까 맨발 걷기 뭐 조례 만들잖아요. 그러면 지자체별로 조례 다 지 마음대로 만들었어. 그게 지방자치죠. 다 다르게. 근데 이제 실제 운영되는 조례 요즘은 좀 많이 다듬어졌지만 초창기에는 그냥 옆집에서 하니까 야 우리 집도 빨리 초인종 하나 달자. 있어 보이잖아. 야 우리 집에 필요도 없는데 뭐 이런 거 한 개 달자. 이렇게 했던 그런 시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서로 어떻게 되냐면 서로 부딪히는 건 거예요. 이거 따라서 했더니 여기서 제한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문화기본법이 모법이 되고 나머지는 잘 안 맞으면 문화기본법이 하고 있는 정신에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뭐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좋은 얘기죠. 뭐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72년도 있죠. 72년도 이때 법률 만들어서 문화예술진흥법 해가지고 동네에 가면 있잖아요. 그 무슨 문화원, 금정문화원, 여기 뭐 남구문화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있는 이유가 이런 법에서 다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현대는 이제 뭐냐면 욕구가 다양하니까 응대하기 이제 어려워졌죠. 제가 금정구 사는데 금정문화재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한참 활동을 많이 할 때 요즘도 많이 해요. 프로그램 많이 하는데 부산대 앞에 가면 거기 공연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가보면 외국 팀들이 와서 막 공연해. 이탈리아에서 와가지고 막 외주타기 하고 있고 그 돈은 이제 두 가지의 시선을 볼 수 있겠죠. 세금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세금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제 저는 문화복지의 측면에서 보자면 뭐 그런 프로그램 해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수백 명이 즐기고 수천 명이 즐기고 가면 그것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뭐 계속 뭐 바꿨어요. 계속 바꿨어요. 계속.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전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술인들을 어떻게 후원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막 있었죠. 자, 혹시 그림 그리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내 그림 그려가지고 2억에 팔고 막 이런다. 아무도 안 사가지만 붙여놓고 2억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뭐 없잖아요. 내가 그림 그리다가 통 밟고 넘어지면 혼자서 이렇게 무릎 만지다가 병원 가가지고 내 돈 주고 해야 되는데 뭐 산재가 발생된 부분들을 이제
예술인들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가 막 나오게 되고, 이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요즘은 카메라 돌아가는데 맞죠? 요즘은 이제 조금 더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시면 별이 빛나는 밤에 라디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좋은 음악 듣고 싶어서 카세트 갖다 놓고 막 누르잖아. 두 개 동시에 눌러서 녹음해가지고 막 듣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 뒤에 이제 뭐 CD 이런 게 넣어가지고 막 나오고, 그 뒤에 더 편해지니까 어떻습니까? 컴퓨터에 막 꽂아가지고 MP3 막 불법으로 그냥 막 후루룩 막 100원 주고 막 1000곡 받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작권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런 작품들의 저작권의 문제가. 그게 이제 언제 좀 강하게 했느냐? 겨울왕국 기억나십니까? 겨울왕국 할 때 걔들이 그랬잖아요. 이거 불법으로 보다 걸리면 지구 끝까지 가서 소송할 거다. 이래가지고 혹시 뭐 겨울왕국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보신 분들은 많이 없어요. 주변에. 대부분 다 OTT로 이렇게 뭐 7,000원, 3,000원 뭐 이래가지고 했지. 그 앞에 보면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막 이렇게 어디 가면 이런 영화 뭐 다운받을 수 있고 막 그랬는데, 뭐 그렇게 안 했어요. 요즘은 더 그렇게 안 하죠. OTT 시장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무슨 쿠팡 이런 거 이용하시죠? 넷플릭스. 그런데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그런 것들이 변화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처럼 이제 이렇게 과거에서부터 흘러오던 것들이 현대에 와서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문제들이 산재에 있던 거예요. 음악을 듣는 그런 간단한 거에서 봤을 때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 변화해 가고 있다.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많이 했어요. 이런 스포츠 산업도 만들어야 되고 고부가가치 뭐 한국 관광도 만들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들을, 이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런데 이제 정작 전체 예산 중에서 올해 우리나라 예산 얼마쯤 되죠? 우리나라 총예산 한 500조? 600조? 한 567조 2,500. 네. 하여튼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도 참 아이러니하게도 문화재정이 목표가 2%였는데 2%를 달성한 적이 거의 없어요. 2%를 달성한 적이 없어요. 1.97인가 달성했는데 언제일까요? 문화대통령 누가 있습니까? 문화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 제일 많이 달성됐어요. 그때 뭐 많이 만들고 있거든. 그리고 그때 조사해 보니까 진짜 문화 쪽에 많이 돈을 투입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쭉 있었죠. 이런 법들을 계속 만들게 되고, 뭐 문화의 우리 일반 이 주변에 문화의 옷을 입히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막 악기 배우러 다니고 사람들이 이제 막 골프만 치면 다냐 이러면서 악기 배우러 다니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이제 문화기본법을 만들 때 여기 보면 2013년도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국민의 문화기본권 보장, 그 다음에 국가의 문화진흥 책무를 규정한 문화기본법을 만들어서 여가문화, 문화복지, 문화다양성 등 문화정책 대상을 포괄하는 법률의 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네가 계속 얘기했잖아. 그래서 만드는 게 문화기본법이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한민국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은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한자 뭐 이런 거 할 때 공급자 중심이 아닙니다. 수요자 중심의 문화향유 정책을 강화시키고 뭐 문화영향평가도 하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문화영향평가를 하게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이제 문화기본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법조항은 몇 개 안 돼요. 아주 깔끔하게 몇 개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뭐 문화융성, 문화행정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강의의 문화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문화유산이라든가 문화예술 산업 분야를 포괄한다. 이 문화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게 어떤 경험제적 특성, 지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 안 하면 사라져. 사용 안 하면 그 뭐죠? 사물놀이, 뭐 꽹과리하고 이런 거 요즘 실질적으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어디 가서 공연을 본 적이 있습니까? 칠 사람은 있는데 만드는 사람이 없대요. 만드는 사람이 없대. 좀 좋게 만드는 사람이. 왜냐하면 안 가니까 만들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화를 막 그거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보조금을 막 지원해요.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그럼 저희 학교 때 맨날 갔어. 어디 가가지고 뭐 꽹과리 이렇게 뭐 구경하고 사물놀이 구경하고 막 재미도 없는데 왜 저러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 근데 그게 이제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인 거죠. 왜? 문화의 특성상 가만히 놔두면 사라지고 없어요. 사라지고. 우리 주변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줄타기, 외줄타기. 실제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왜 못 봤지? 민속촌? 민속촌 정도. 저는 여기 이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동네 읍성 축제 할 땐가?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갔더니 그 줄을 이렇게 그 체험하게끔 해놨더라고요. 그걸 줄 타는 사람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번 본 기억 외에는 사실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부산에 작년에 왔습니까? 서커스 센텀에 세계적인 서커스 이름도 기억 안 난다. 예, 태양의 서커스입니까? 이제 그거 뭐 해마다 온다고 하대요. 해마다. 그랬더니 밑에 누가 적어놨더라고. 동춘 서커스는 이렇게 막 했더라고. 동춘 서커스 있는지 아세요? 저 어디서 하더라고. 경기도 쪽에서.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사람들이 안 가면 어떻겠습니까? 보수 못하는 거지. 다른 게 고장나고 해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문화의 특성이라는 건가요. 그런 것들이 문화의 특성. 그 다음에 문화라는 게 일단 한번 경험을 해봐야 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으면 잘 뛰어들지 않아요. 그 문화에 있어서. 잘 뛰어들지 않아. 여행을 가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본인들이 갔다 온다 또 가려고 해. 그 다음에 내가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운동에 접근하는 건 거예요. 해봤던 운동. 그래서 새로운 운동에 잘 접근하지 않아요. 그건 관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OTT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야. 한 번 하고 나면 넷플릭스 쭉 사용하고 나면 특별한 메리트가 있지 않는 이상 뭐 쿠팡이나 뭐 다른 걸로 잘 바꾸지 않아요. 왜? 거기 익숙해지거든. 익숙해지게 되고 익숙해지면 어떻습니까? 걔들은 더 정교하게 바꿔. 왜? 사람이 많이 유입되니까 더 정교하게 바꾸니까 이게 훨씬 더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화는 그런 경험제적 특성, 가치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이 숲길이 다니지 않으면 없어지는 것처럼 어느 순간 샥 사라지고 없어져요. 근데 다시 가려면 못 찾는 거지 뭐. 아까 얘기했죠. 꽹과리를 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만드는 것부터 해서 다시 가르쳐 줘야 되니까.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가 한번 사라지고 나면 다시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법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여기서 문화는 뭐 이렇다. 문화예술, 생활 양식, 뭐 삶의 방식, 전통,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문화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국민은 내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어떤 신분 등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누군가 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누군가가 뭐 건설을 해야 되겠죠. 어떤 이런 공간에서 사물놀이를 해라.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화에 관한 다른 법률 아까 엄청 많았었죠. 계속 개정되고 제정되고 하면서. 그래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에 맞도록 인제는 맞춰라. 그전에는 막 니네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는 맞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또 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 정책을 추진하게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수업을 듣고 나면 뭐 문화복지사 자격 주죠. 그런 것처럼 문화 인력의 양성.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된다. 이게 이제 원래는 문화복지사 양성을 위한 이렇게 이제 법률 제정할 때 밀었었는데 이렇게 조금 변화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이제 바뀌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와 연구 개발을 한다. 그다음에 매월 마지막 수요일 날 문화의 날 아십니까? 영화 보러 가면 50%. 마지막 주 수요일 날 맞죠? 뭐 가면 50% 저기 국악원 이런 데 가면 뭐 무료를 하든지 돈을 조금 주든지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있는 날 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매월 수요일 그래서 관심 있는 공연이 있거나 영화가 있으면 그때 가서 보면 뭐 절반가 또는 뭐 아주 더 저렴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 보면 좋겠죠. 뭐 문화라는 게 이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이 문화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경험제적 특성, 가치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서로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발적인 어떤 균형을 맞춰서는 잘 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법에서도 문화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과거 정권에서 이런 얘기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하면서 막 문화예술, 뭐 복권 기금 나눔, 문화 나눔 사업, 뭐 섬에 찾아가서 뭐 공연 보여주고 하는 게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기금으로 하는 건 거예요. 기금 거기 보면 마지막에 나와요. 복권 기금 문화 나눔 사업으로 이 프로그램은 뭐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1990년대 중반 OECD 가입을 준비하면서 삶의 질의 세계화라는 슬로건 하면서 문화복지라는 걸 들고 나오게 됐다. 이때 이제 OECD 가입하면서 삶의 질의 세계화 할 때 지금의 다 영향을 미치는 건 거예요. 뭐냐면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라는 제도가 우리나라 별로 그래. 근데 그때 다 얘기했던 거예요. 왜? 지금 한참 텔레비전 틀면 뭐 많이 나오죠. 뭐 많이 나옵니까? 요즘 틀면 의사. 의사 한 명당 국민 몇 명을 케어하냐? 간호사 한 명당 국민 몇 명을 케어하냐? 복지사가 몇 명당 뭐 얼마를 케어하냐? 학교는 몇 명당 하나냐? 얼마나 거리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막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 인자만 타고 다니고 막 차만 좋은 거 굴리면 좋은 클럽에 가입되는 게 아니고 그거 플러스 다른 것들이 있어야 된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걸 우리가 이제 뭐 국격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나라들 다른 북유럽 이런 데 보면 이제 다르죠. 혹시 뭐 육아휴직 해보신 분 계십니까? 육아휴직. 저는 못 해봤거든요. 우리 애 두 명이나 있는데 뭐 신청도 안 해봤어요. 근데 요즘 뭐 오래됐죠. 남성들이 육아휴직 할 수 있는 거. 요즘 여성이 출산하면 남성 배우자는 며칠 쉽니까? 법상으로 10일. 10일. 근데 여기 뭐 부러운지 안 부러운지 모르겠지만 이런 나라들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 6개월쯤 강제로 쉬어야 돼요. 강제로 돈 줘. 우리가 주는 것처럼 돈 줄 테니까 너 회사 나오지 말고 제발 집에 충성해라. 가정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뭐 한 450일이 출산휴가를 할 수 있으면 강제적으로 남성이 뭐 90일인가 120일인가 이렇게 해야 돼요. 강제적으로. 그런 게 포함돼 있어. 근데 그렇게 강제적으로 우리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 지켜질까요? 약간 퀘스천이겠죠. 지금 상황. 근데 아까 1970년대 이런 문화 관련된 얘기를 봤을 때는 지금에 지켜지고 있던 것들이 그때 퀘스천이었지만 또 이만큼 발전해 왔잖아요. 좀 있으면 또 금방금방 따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사회 정책 차원에서 좀 움직일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게 이제 법률로도 만들어져서 뭐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저기 출생 뭐 요즘은 출생이라고 얘기하죠. 출생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일 때문에 나 일을 그만하기 싫어서 많이 포함되죠. 그때 또 뭡니까 저기
경제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이 막 포함되어 있죠.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래서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사회가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사회복지라는 그 개념이 과거에 70년대에 얘기했던 그 개념하고 지금 2020 몇 년도를 살고 있는 개념은 이 삶의 질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일까? 밥을 주는 것, 옷을 입게 해주는 것, 이게 엄청나게 바뀌고 있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문화정책을 이렇게. 뭐 우리 많이 봤죠. 뭐 청와대도 돌려주고 K 콘텐츠를 외국에 막 보내고 창작 환경을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하겠다. 이제 이건 이제 아주 큰 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문화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정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 거예요. 온 국민이 공정하고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린다. 그래서 아까 섬에 있는 사람도 누리게끔 야 보내줘 공연단 보내줘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지금 혹시 가보셨습니까? 살아 숨쉬는 청와대로 만든다는데 저는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K 콘텐츠 지금 우리 뭐 저기 뭐죠 TV 프로그램 같은데 보면 요즘 제가 즐겨보는 무슨 너튜버 유튜버들 나와서 막 하는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거기 가보면 지나가면 예전에 우리가 뭐 2000년대에도 지나가면 한국말 조금 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잘하는 애들이 엄청 많죠. 그냥 잘하는 애들. 근데 걔들이 이거죠. K 콘텐츠 가지고서 노래, BTS 뭐 이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 BTS는 돈 얼마나 벌까요? 많이? 좀 많이? 더 많이? 아까 이 문화라 하면서 이제 그런 거죠. 예전에는 조용필 따라 하겠다고 1970년대에 따라 하면 혼나죠. 지금은 BTS 따라 하겠다면 제발 좀 되라. 네가 BTS 돼서 나도 세계 여행 좀 가보자. 뭐 BTS가 1인당 한 5천억 정도 뭐 수익이 되는 것 같은데 엄청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브랜드들 이제 이게 지금 어떤 양극화 체제로 가지고 제가 저기 촌에서 컸는데 저희 촌에 가면 요즘 빈집이 많잖아요. 그래서 마을 호텔 이런 사업에 만드는 건 거예요. 한 집 2개 정도로 이렇게 호텔처럼 꾸며가지고 어르신들이 거기에 뭐 지금 우리가 도시에서 말하는 에어비앤비처럼 어르신들 일자리처럼 이렇게 해서 거기 와서 묵고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들이 요즘은 이제 좀 유행하더라고요. 왜 그런 게 유행하겠습니까? 바쁘게 살다가 거기 가서 진짜 좀 느리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게 엄청 강하게 남아 있는 거죠. 아까 제가 1000억, 2000억, 뭐 1조 벌면 뭐 하겠습니까? 하는 질문하고 좀 비슷한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다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이래 물어보면 돈 벌어서 쉬려고 돈 번다 이래. 지금 버는 것만 가지고도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쉬려고 돈 번다. 어떻게 쉬냐 이러고 물어보면 뭐 이렇게 정원도 좀 있고 뭐 만평 골프장도 좀 마음대로 좀 갈 수 있고 막 이렇게까지 아니더라도 그냥 주택에서 친구들 불러서 언제든지 좀 놀 수 있고 뭐 그런 걸 막 꿈꾼다. 그런데 그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언제나 누릴 수 있도록 지금 환경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뭐 장애인들 얘기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이제 저기 수영 거기가 어디쯤이지? 비콘 그라운드 가보셨어요? 비콘 부산에 비콘 그라운드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죄송합니다. 수영 거기 어디지? 망미동에서 고가도로 있죠. 고가도로 망미동 거기 지나면 망미동에서 팔도시장 쪽으로 가면 고가도로가 딱 있는데 그 밑에 컨테이너 박스가 엄청 많아. 그게 저기 아만 할 게 아니야.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그쪽 그 근처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딱 컨테이너 박스가 엄청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다 비어 있어요. 100억인가 들었는데 좀 많이 들었는데 한 번도 안 가본 분들이 이래 많잖아. 안 가본 게 문제가 아니라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거기가
비콘, 부산 콘테이너입니다. 부산 콘테이너, 비콘. 서울에는 엄청 잘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핫플로 만들려고 많이 하는데 비콘은 조금 빨리 시작했어. 한 100억쯤 들었다든가 뭐 그래요. 거기가. 근데 이제 안 가니까 저기 가가지고 엄청 신나게 놀았거든요. 아무도 뭐라 안 하더라고. 아무도 없으니까. 가가지고 엄청 신나게 놀았었는데 애들 데려가서 뭐 집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영역으로 이렇게 막 만들어내고 있는 건 거예요. 사람들이 참여하라고. 근데 잘못 투자하면 애물단지 되는 거예요. 잘못 투자하면. 서울 거는 엄청 잘 돼요. 서울 거 보고 가져온 거야. 그것도. 서울에 컨테이너 단지 안에 넣어서 이 옷가게하고 이런 게 그 건대 앞인가? 엄청 잘 된대요. 거기가. 그래서 이제 가져왔다 하는데 조금 아직까지는 좀 됐는데 엄청 어려워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근처에 있는 문화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공간들을. 뭐 아까 제가 OECD 얘기하면서 막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을까? 뭐 이런 것들. 돈만 중요한 게 아니다. 연봉상으로. 그래서 이런 어떤 뭐 내가 세금을 많이 내면 과연 나보다 조금 더 어려운 사람이 가져갈까? 라고 생각하는 확률 우리나라 사람들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한대. 옆집 철수가 사람 인자 타고 다니는데 제 자식은 나보다 훨씬 돈도 잘 버는데 내 세금 제가 다 가져가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프로그램 되고 있어요. 시설을 만들고 문화재단을 만들든 무슨 청소년 문화의 집을 만들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교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막 넣어서 그 안에 이제 문화복지 매개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이라고 해서 부산에서 이거는 부경대에서 한번 했었어요. 2년인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문화복지 전달 체계를 이렇게 구축하는 사회복지사처럼 우리 공공의 사회복지사 그 구청에 있죠. 그다음에 또 복지관에도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문화복지 매개 전문 인력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문화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대. 관람 횟수가 많아지면 행복, 건강, 신뢰, 창의성이 높아지게 된다. 교육을 들었더니 관심도도 높아지고 감수성도 높아진다. 그래서 결국은 문화복지 정책이라든가 문화예술 교육을 했을 때 행복감을 느낀다거나 건강해진다거나 어떤 사회적 신뢰, 창의성이 생긴다거나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 이건 이제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한국 뭐 문화관광연구원인가 거기서 설문조사 한 거예요. 이걸 했더니 어떻느냐. 근데 여기서도 설문조사 쉽게 되잖아. 야구 보러 가서 뭐 야구 보러 가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롯데가 이겼어. 롯데 팬이 아닙니까?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어떻습니까? 나올 때 기분 좋죠. 응원하는 팀이 지면 기분 안 좋아해.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제 그거는 어떤 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뇌의 어떤 도파민 아니면 더 좋은 물질이 반응하게 되는지는 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수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 우리가 어떤 이 한 번에 아주 강렬한 경험들을 하는 것하고 명상과 같은 그림을 관람한다거나 이런 경험을 하는 것하고 조금 뇌파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또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면 하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문화예술 트렌드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힐링하는 프로그램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그 다음에 공동체도 막 하고 아까 저작권 제도도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가들도 제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K컬처라는 게 그 다음에 여가 소비가 다양해진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0세 시대로 넘어가면서 지금 이 디지털 카메라 옛날 거 그거 가지고 찍는 게 또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들이 계속 돌고 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옛날의 스타는 TV만 나와야 스타 됐어. 지금은 유튜버 가지고 새로운 스타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너리티가 먹히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SNS 활동.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 실천하는 것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이 모임의 회원이 되면서 당연히 이걸 하기 위해서 왔겠죠. 그런데
이것도 좋지만 여기서 더 한 발짝 나가면 모든 시민들은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시민들은. 그리고 재능은 서로 교환하는 건 거예요. 제가 여기서 문화복지에 관해서 조금 아니까 오늘 내가 이 과정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여기 계시는 누군가는 예를 들어서 나 낚시 20년 했는데 문화복지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낚시 방송 지금 하잖아요. 옛날에 낚시 방송 그런 거에서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컨셉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거 저기 핸드폰 저기 있네. 옛날에 뭐 핸드폰 가르쳐주고 그래. 요즘은 저희 촌에 가면 맨날 한 달에 한 번씩 이거 스마트폰 어르신 대상으로 프로그램 하는 거 해요. 근데 너무 당연하게 됐어. 그걸 하는 시대가 그렇게 막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서로 이렇게 끄집어내서 저는 또 학생이 되고 학생은 여기 와서 선생이 돼서 가르치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AI도 엄청 많으니까 공부하기 엄청 편한 시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복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복지의 어떤 영역 안에서 문화라는 영역을 조금 특화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걸 잘하면 전부 프로그램 하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막 이런 기획들을 하는 것. 잘하면 삶의 질은 아까 여기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이렇게 바뀔 수 있다. 그렇게 그런 문화복지사도 많이 필요하고 문화복지 프로그램도 많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마 문화복지 프로그램이 뭐 생소한 분들도 계시고 근데 또 들어보면 우리 주변에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제가 여가 문화복지라고 했던 그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조금 편할 것 같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내용으로 한 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